페이지 14쪽 함께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제곱근의 뜻을 아는 것까지 했고, 오늘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해하고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의 대소관계 두 가지. 자, 페이지 14쪽 다시 봅시다. 탐구하기 살펴볼 건데, 탐구하기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잠깐 풀어보고 그리고 수업 참여하도록 하세요. 어떤 수와 그 수의 제곱근을 나타낸 표이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A 6, 9, 13이 있고 A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6,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6. A의 양의 제곱근, A가 9일 때 9의 양의 제곱근은 3,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 13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13,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3. 표를 완성했죠.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활동 1에서 구한 제곱근을 각각 제곱하면 어떤 수가 되는지 말해보자. 각각 제곱해 볼까요? 자,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 나오죠.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 나오죠. 왜냐하면 루트 6이라는 것은 x제곱은 6을 만족하는 x값 중에서 양수를 말해요. 따라서 루트 6을 제곱하면 6이 나와요. 제곱근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6을 제곱해도 6이 나오죠. 제곱하면 6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A가 9일 때 9의 양의 제곱근 3을 제곱하면 9가 나오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나와요. 루트 13을 제곱하면 13이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13을 제곱하면 13이 나옵니다. 즉 루트 13의 제곱은 13,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은 13. 이를 토대로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A가 제곱근의 성질, A가 양수일 때 루트 A의 제곱은 A, 루트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은 A, 그다음 루트 안에 있어요. A의 제곱은 A,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탐구활동에서의 이제 13을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3은 양수이죠. 13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은 루트 13, 그리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3이 있어요. 루트 13과 마이너스 루트 13을 제곱해주면은 1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루트 안에 13의 제곱 해볼까요? 루트 13의 제곱은 루트 169이고 루트 169는 13을 확인할 수가 있고, 루트 마이너스 13의 제곱은 마찬가지 루트 169이니까 루트 1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일반화시켜서 제곱근의 성질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루트 안에 있는 A의 제곱은 A,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즉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 제곱되어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의 제곱이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면서, 즉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3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고 틀려요. 조심합시다. 제곱근의 성질을 토대로 우리가 6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6번 문제. 루트 3의 제곱은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제곱은 3분의 2. 루트 안에 0.3의 제곱이 있죠.
0.3. 루트 안에 마이너스 17의 제곱이 있어요. 마이너스 17로 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17로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그럼 곱하면 17로 나옵니다. 함께 보기 1번에 괄호 1번 함께 풀어볼까요?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먼저 첫 번째로 루트 3의 제곱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 3의 제곱은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루트 3의 제곱은 3. 그 다음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 있죠. 마이너스 4가 아니고 4이므로 여기가 3이 나왔고 여기가 4가 나왔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죠? 7이죠. 그 다음 괄호 2번도 함께 살펴봅시다. 루트 64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루트 64는 루트 8의 제곱이니까 8.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얼마? 그쵸? 5. 따라서 루트 64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있죠? 루트 64는 8이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는 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5의 다시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은 5니까 8 빼기 5는 얼마가 나와요? 3. 따라서 이게 3이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괄호 1, 괄호 2를 풀어봤고요. 우리 7번도 함께 풀어봅시다. 루트 2의 제곱 얼마 나와요? 루트 2의 제곱은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1의 제곱은 11.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13. 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2번. 그 다음 3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참고로 우리 1의 제곱부터 1부터 한 19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얼마? 25. 너무 쉽죠? 10까지는 쉬워요. 10의 제곱은 얼마? 100. 그 다음에 11의 제곱 얼마일까요? 11의 제곱 121. 12의 제곱은 144. 13의 제곱은 얼마죠? 계산해봐야죠 뭐. 13 곱하기 13, 3, 3, 9, 1, 3은 3, 3, 1은 3, 1, 1은 1, 169. 14의 제곱은 196일 거예요. 해볼까요? 14에 곱하기 14. 10, 1, 4는 4, 5, 4, 1은 4, 1, 1은 5. 맞죠? 196. 그럼 15의 제곱은 225. 해서 19의 제곱은 361이에요. 자주 나와요. 제곱들이 이런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해서 19의 제곱 이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해두면 편해요. 암기. 이런 1.44라는 수는 144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그러니까 바로 1.2의 제곱이구나 해서 루트 1.44는 루트 1.2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됩니다. 저는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그냥 나오면 안 되고 3분의 1이 되겠죠. 한 번 더 계산할게요. 는 1.2 곱하기 3분의 1 1.2를 분수로 표현하면은 10분의 12 곱하기 3분의 1 12와 3 약분시키면 3, 4, 10이니까 또 2, 5 약분되죠? 따라서 5분의 2 즉 정답은 5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4번 문제도 풀어볼까요? 루트 3분의 2의 제곱은 3분의 2 이 나누기 있죠? 이 나누기는 나누기 루트 4는 곱하기 루트 4분의 1이에요.
나누는 수의 역수를 취해줘서 곱해주면 돼요. 이 나누는 수가 지금 루트 4인데 루트 4는 2죠. 따라서 2의 역수를 취해서 곱해줍시다. 2분의 1을 곱할게요. 그러면 분모 분자 약분되고 남는 건 3분의 1. 따라서 정답은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번도 꼭 풀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16번.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제곱근의 대소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제곱근의 뜻,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는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탐구하기예요. 어떻게 하죠?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해결하고 선생님과 함께 수업 듣는 거예요. 탐구활동, 활동 1 볼까요?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하여 보자. 활동 2, 활동 1에서 구한 두 변의 길이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자. 자, 문제 잠깐 봅시다. 넓이가 5, 7인 두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귀퉁이가 겹치게 포개놓은 것이다. 물음에 답하여 보자. 한 변의 길이를 각각 구해볼 거예요. 각각의 넓이가 초록색깔, 정사각형의 넓이가 5니까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a의 제곱은 5가 되어야 되고 a는 양수이니까 이 a 값은 루트 5가 되어야겠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두면은 b는 루트 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 그리고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7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번 문제를 보면은 두 변의 길이를 대소관계를 통해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자. 지금 루트 5라는 길이가 있고 루트 7이라는 길이가 있어요. 어떤 길이가 더 길어요? 그렇죠. 루트 7이 더 길죠. 따라서 루트 5는 루트 7보다 짧으니까 루트 5는 루트 7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부등호를 이용해서 여기 등호 붙여줘도 상관없습니다. 탐구하기에서 넓이가 각각 5, 7인 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 루트 7이다. 이때 정사각형은 넓이가 넓을수록 한 변의 길이가 길어요. 따라서 넓이 7이 넓이 5보다 크니까 넓이가 넓을수록 한 변의 길이가 기니까 루트 7이 루트 5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길수록 넓이가 넓어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 루트 7이 루트 5보다 길다, 더 클수록 그 넓이인 7이 5보다 커지겠죠. 이를 정리하면은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조건이 있죠. A, B가 각각 양수일 때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 작다.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A는 B보다 작다.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토대로 8번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루트 15, 루트 17 어떤 게 더 클까요? 15가 17보다 작죠. 따라서 루트 15는 루트 17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2번 문제도 같이 볼까요? 7분의 3, 7분의 5가 각각 루트 안에 있네요. 7분의 3이 커요? 7분의 5가 커요? 7분의 5가 크죠? 따라서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함을 알 수 있어요. 루트 7분의 5가 루트 7분의 3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답을 적어줄 때는 정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루트 7분의 3이 루트 7분의 5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기 두 번째 볼까요?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넣어보자. 첫 번째, 루트 15와 4를 비교하고 있어요. 4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 상태로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가 근호 안에 있고 하나가 근호가 없다면 나머지 하나를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4를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4는 루트 16. 어떤 4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을 때 제곱을 해요. 이 숫자 4를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서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됐나요?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16.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5. 마이너스 5를 루트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5를 루트, 마이너스는 그대로 줍니다. 5만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한 번 더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5 이런 식으로. 자, 다시 4는 4를 제곱한 거예요. 여기 안에 4의 제곱이 들어가면서 루트가 씌워진 거예요. 루트 16 이거 따라서 15와 16을 비교를 하면 되겠죠. 즉 4라는 수가 지금 루트 16하고 같은 거예요. 루트 15와 루트 16을 비교하면 되죠. 15가 16보다 작으니까 루트 15는 루트 16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루트 15는 4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2번 문제 함께 봅시다. 5분의 1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면은 얼마가 나오죠? 제곱. 해서 루트 안에 집어넣어주면 25분의 1. 이고 25분의 1은 23분의 1보다 작죠. 왜냐면 분자가 같은데 분모가 클수록 수가 작은 거예요. 이므로 여기에 루트를 그대로 그냥 씌워주면 돼요. 이 상태로. 루트. 따라서 루트 25분의 1은 루트 23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수일 때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건 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은 절대값이 클수록 숫자가 더 작아져요. 왜냐하면 수직선상에서 절대값이 크다는 것은 더 왼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5분의 1이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2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이 상태로 비교하기 어려우니까 3을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루트 3의 제곱 루트 9가 나왔죠? 루트 9랑 루트 10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클까요? 그쵸, 루트 10이 커요. 따라서 3은 루트 10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3분의 1은 루트 9분의 1 루트 9분의 1이 클까요? 루트 8분의 1이 클까요? 지금 분자가 같죠? 분모가 클수록 작아져요. 따라서 루트 9분의 1이 루트 8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루트 9분의 1은 3분의 1이죠. 3분의 1은 루트 8분의 1보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 풀어볼까요? 3번 마이너스 2는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4. 요 마이너스 부호는 그대로 2를 루트로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2의 제곱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4랑 루트 5 중에 더 큰 거는 루트 5예요. 수직선 상에서 더 많이 마이너스 루트 5가 왼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원점이고 따라서
더 큰 거는 마이너스 루트 4가 더 큰 거예요. 이쪽이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루트 5보다 더 크다. 비슷한 방법으로 4번을 하는데 이것만 함께 합시다. 마이너스 0.2를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마이너스는 그대로 0.2를 루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루트 0.2의 제곱 마이너스 0.2의 제곱은 0.04 즉 마이너스 0.04와 마이너스 0.06을 비교하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뭘 했어요? 맞아요. 제곱근의 성질과 그리고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판단해 봤어요. 두 가지를 배웠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복습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